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소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13일 화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좀 혼란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문제를 놓고 여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충돌까지 생겼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다수 중진 의원들은 복권을 시켜주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김경수는 2017년 대통령 선거 거기서 대선 여론 조작을 했죠. 킹크랩이라는 초유의 그 댓글 조작 작업해서 전체 8,840만 회의 댓글을 조작을 했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짜고. 자, 그래서 특검도 있었고, 드루킹 특검도 있었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에 대해서 형을 살았죠. 형을 살고, 지난번에 일단 사면이 돼서 형이 면제가 된 상태에서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복권이 되면은 다음 대선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과 2017년 대선에서 대선 여론 조작을 한 사람이 2022년 거쳐서 2027년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회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많은 중진 의원들 또 한동훈 대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는데 결국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면 복권안 강복절 특사 복권 대상자가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됐는데 여기에 김경수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은 바로 김경수는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김경수를 그러니까 사면은 지난번에 됐고 복권 대상에 포함시켰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보통 이 사면 복권은 같이 되죠. 사면이란 것은 자녀 형제 같은 것이 면제되는 것이고 복권은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죠. 보통 같이 되는데 김경수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면을 했습니다. 사면을 하면서 복권을 시키자는 것은 지난번 총선 때 출마를 하면 본인이 경남도지사를 지냈고 친문의 적통 이렇게 자처를 하고 있으니까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K 지역에. 자, 그런 것이 가만히 돼서 복권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 복권을 시켜준다. 절차대로. 자,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하나는 형평성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같이 복권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우파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조윤선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재상고를 포기해서 형이 확정됐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있고 또 현기한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있는데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을 밝힌 적이 있죠. 어쨌든 대다수가 전부 다 이 우파 진영의 사람들이고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몇 사람은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데도 연루가 돼 있었죠. 댓글의 형태는 다르지만은 그래서 김경수도 사실 복권시키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 통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것을 포함을 시켰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럼 김경수가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현실이 됐죠. 그걸 좀 따져봐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경수는 여전히 이 본인의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는데 그때 사면을 시켜줬을 때도 이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다. 억지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법정은 박혀 있다. 이렇게 해서 마치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사면은 받고 싶지 않았다 했는데 복권에 되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또 뭐 받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정치를 계속 하고 싶으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김경수가 정치판에 다시 들어오면은 이게 좌파의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좌파 진영의 트로이 목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인공호흡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재명은 여러 가지 사법이기에 그 골목 끝에 몰려 있죠. 낭떠러지 끝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1국 체제죠. 1국 체제인데 만약에 이재명이 사법적으로 재판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나 도저히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할,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할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재판 상황으로 보면은 그때는 이재명이 워낙 이재명 1국 체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다른 대안이 없죠. 다른 대안이 없어서 물론 김동연이나 뭐 몇 사람이 있지만 경기도지사 지금 이재명 중심으로 모든 게 굴러가고 있고 또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도 최고위원들도 완전히 이재명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지도부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은 민주당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때 김경수가 일종의 인공호흡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왜 쉽지 않느냐 하면은 이미 이 친문의 적자라고 하는데 김경수가 지금 친문으로 이어지는 세력은 또다시 패족, 사실상 패족이 된 상황입니다. 그때 친노가 한창 활동을 하다가 이 정동영이 이명박에게 대선에 지고 난 뒤에 안희정, 친노의 핵심인 안희정이 패족 선언을 했죠. 이제 친노는 없다. 그렇지만 문재인이 본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쓰듯이 문재인이 나타나서 친노를 부활을 했고 나중에 친문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 친문도 지금 사실상 패족 직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총선 때 이재명이 친문들을 다 거의 다 쳐냈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투항한 친문들을 빼고는 거의 다 쳐냈습니다. 비명행사 이렇게 불렸죠. 전체 그 민주당 의원들 170명 중에 지금 친문 출신은 한 27명 정도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7명 정도로. 지난번에 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강압수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사람이 27명이죠. 윤건영, 고민정, 진성준 이런 사람들 그 27명입니다. 그러니까는 문재인 때에 비해서는 소수로 전락을 했죠. 그런데 이 27명도 대부분은 다 친문 정통성을 지키기보다는 이재명 쪽에 일정 부분은 백기 투항을 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에 배지를 달지 못했던 사람들, 뭐 전해철 같은 이런 사람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진영에 가서 몸을 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출신 뭐 보좌관들이나 아니면 사무처 출신 이런 사람들은 조국당에 또 가서 몸을 의탁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김경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 김경수가 어떤 카리스마, 정치적 카리스마나 이런 거 있지는 않죠. 그냥 친노, 친문을 이어오는 그런 그 적통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도력 이런 것이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김경수는 사실상 별 힘을 쓰지 못하는데 지금 당장은 힘을 쓰지 못하죠. 그렇다고 문재인이 뭐 양산에서 크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도 별로 지금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도저히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할 때 그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완전히 대안부재 이렇게 해서 김경수에게 쏠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인공호흡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경수가 좌파의 인공호흡기가 될 수도 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명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좌파의 대선 그러니까 정권 창출 방정식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인물이죠. 이재명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TK였습니다. 안동 출신. 자, 그 전에 노무현, 문재인 전부 PK였죠. 부산, 울산, 경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 자, 이번에 김경수도 PK입니다. 경남도지사를 지냈죠. 자, 그래서 그런 이 명분을 가지고 호남의 지지를 몰아주면은 가능하기도 하겠죠. 가능하기도 한데, 과연 개딸들이 호남을 중심으로 포진해 있는 이재명의 극성 지지층이 김경수를 포스트 이재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 문제는 또 따로 헤아려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개딸이 용납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재명에 바로 이어서 당을 장악을 하고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다른 변수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좌파 진영에서 이제 그런 구도와 별개로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있죠. 본인은 이 대선 공작에 가까운 여론 조작을 했고, 그리고 본인의 과거의 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자, 이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대선 후보 토론회나 아니면 뭐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든지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드루킹 사건이 부각이 되면은 과연 그걸, 김경수가 극복할 만한 정치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김경수의 발목을 잡을 게 있죠. 뭐냐 하면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하려면은 문재인 파리, 친문 파리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부인 김정숙 씨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상황이어서 김경수가 일단 복권은 되지만 이게 과연 좌파의 인공호흡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좌파에 설치된 트로이 가 돼서 좌파를 더 몰락을 시킬 것인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짚어봐야지 앞으로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전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전개에 결정적으로 외부 변수가 되는 것이 검찰의 수사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죠. 이재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 재판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마찬가지 잣대 적용 이런 부분들이 이 정치권 전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있고 김경수의 앞날에도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